JP 모건이 유명한 투자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럴듯한 이유와 진짜 이유. 당을 위해서 방탄 정당의 오명, 굴레를 벗어나기 이거는 명분이고요. 그럴듯한 이유이고. 김종민 의원의 말씀인데 그거는 명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헤게모니 싸움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정당 안에서 넘지 마야 할 선을 넘었다. 당 지도부들이 이러한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팬데믹 결합으로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자와 당 지도부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지자들이 불이라고 이야기하면 당 지도부는 그 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고 슬기롭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어제 약간 좀 저를 만류하는 경찰들과 충돌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글쎄요 이게 분노의 표현일까요? 저런 모습이 어제 계속 진행이 됐고요. 영상 뒷부분에 뭔가 뭐 테러 이런 게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이요, 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가결한 민주당 의원을 지목을 해요. 뭐 14명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 대상으로 뭔가를 저지르겠다. 소총을 준비해야겠다. 소총이면 이거는 뭔가 험한 게 벌어질 거라고 이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이 등장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뭔가를 올려요. 체포동의안 가결된 뒤에 2시간 동안 약 1,500개의 항의 글들이 뭐 커뮤니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있죠? 여기에 올라가는데 색출했다, 명단 공개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 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추정하는 인물들을 막 사진, 글 등등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두면 안 된다. 색출을 벌이는 거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총이잖아요. 저격용 소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총은 맨날 파출소 반납해야 돼서 비싸기도 하고 석궁은 이거 얼마 하지? 이건 안 그래도 된다. 이거 뭔가 일을 저지르겠다고 좀 예고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에 경찰이 착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서영주 지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네네. 흔히 이제 이분들을 뭐 개딸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뭐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로 보여요. 어제 영상 보면. 근데 이분들 이후에 뭐 소총 이런 글도 일부겠지만 어제 이 모습과 이런 뭐 약간 뭐 뭔가를 좀 저지를 것 같은 예고하는 글들.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예. 어떤 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열정과 지지가 뭐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두텁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본인의 인생과 같이 동치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광입니까? 민주당에 대한 열광입니까? 이게 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열광이 더 강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강성 지지층 지금 뭐 이제 쉽게 뭐 얘기해서 개딸들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좀 예. 별로 저는 개딸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감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하는 부분들은
속상할 만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정말 지금 현재의 어떤 엄중한 시국에서 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가 될 만한 충분한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당 대표를 표결을 통해서 내준 꼴이 됐으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은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렇게 가격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하는데 당일이나 며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만 이게 어떤 정상적으로 본인의 주장과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부분들, 특히나 저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하는 통 것들은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정권과 싸워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주정당 중에 대표적인 민주정당입니다. 그 당 이름이 그래서 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그 감정에 억울함이나 분통이 터지는 거는 이해하나 예. 저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가는 것들은 결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옆당에 계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께 네. 이분들은 왜 저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고 소총, 뭐 석궁 얘기까지 꺼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속상한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도 봅니다.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예.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역시 이 대결 정치를 막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대결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여야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자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는 다 찬성하실 텐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더 무겁게 발산을 하고 또 이런 극렬 지지층에 부하내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주 이 부대변인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당에서 혹시 좀 만류하는 뭐 성명서나 이런 거 내시는 거 없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좀 경황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긴 하는데. 경향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만류하는 입장서, 논평 이런 걸 내는 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거? 관련한 내용들을 하고 싶어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폭력, 물리적인 그러니까 충돌로 이게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이 어떤 가결의 사안이나 당내 혼란보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 지지층,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명예도 걸릴 수 있는 이미지나 일이에요. 명예 이런 그렇죠. 거에 그래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이해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속상함을 이해하는데 예.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예. 당에서도 지금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원내 지도부가 또 물러나 있고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당 대표도 그런 상황이고 단식 중이시고 하다 보니 경황이 없는데요. 예. 뭐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예.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면 그 예.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요. 물리력 사용, 그다음에 어떤 테러를 암시하는 글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대신 지금 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뭐 비어 있는 상태니까 대신 어떤 당부 말씀 좀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잖아요. 병원에서 입원 상태 계속 단식인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왜 입장문이 안 나오나 뭐 이런 얘기를 있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핵심을 보면 이래요.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서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 일단 여기서 핵심은 민주당 주인이 되어서 고쳐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 국민 나라를 지켜달라. 그럼 여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나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대상이.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예.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보낸 걸로 보입니까? 혹시 지지자들한테 초점을 맞춘 걸까요? 국민 전체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시지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대표직의 사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든가 좀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대승적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좀 갈등이라든가 대립 이걸 좀 연상시키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 당의 주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내밀하게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은 궁극적으로 친민계가 계속해서 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예.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으로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친명 쪽, 즉 이재명 대표 쪽이 당의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예. 실질적으로 상당한 나락을 빠지기 쉽고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봐서는 지금 반대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의 의원들은 예. 좀 궁극적으로 보건대 정치적 이익, 즉 공천을 받기 힘드니까 내부의 주도권을 장탈하기 위해서 의지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좁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데가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친민계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긍하지 않는 그런 반대쪽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민주화라든가 정부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압박용어로 들립니다. 민주당의 주인이 돼서 고쳐달라. 저거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장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조승현 이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저 두 번째 내용은요. 일단 이재명 넘어 민주당 민주주의 국민나라 점점 커져요. 남도 지켜달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저건데요.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조승현 부위원장 혹시 이거 단식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읽히십니까? 저 무슨 뜻일까요? 정진을 계속하겠다라는 거. 단식은 사실 물리적으로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또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얘기 나온 것이 우리 최고위원들이 단식을 중지하는 것에 지금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오늘 한 다짐을 했었거든요. 6시경에 아마 병원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예고가 됐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제 헤게모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질은 그겁니다. 헤게모니 싸움이었던 거죠. 예컨대 이제 29명의 이제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천을 받냐 못 받냐, 재선이 되냐 못 받냐, 이거에 대한 투쟁으로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민주당은 상향식 정당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것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는 당이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전에 그 77.77%의 당원들이 지지를 받았고 그것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9명의 의원들이 그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뭐 사퇴 뭐 이런 거는 절대 없다. 그게 정진한다는 의미에 그렇죠.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의 구심점인데 우리 민주당의 아니면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물러나 버리면 그것 또한 또 무책임한 상황이 무책임한 태도가 되고 민주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상향식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반나절 만에 4,000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했어요. 화가 나서 탈당했고 7,000명의 당원들이 입당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본다면 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문재인 구하기를 위해서 10만 당원들이 입당했던 그 정도의 러시를 보일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당원들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있습니다. 짧게 한 30초 정도 추가 질문 드리면은 어제 사실은 저런 강성 지지층분들이 충돌 사태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사태인데 이런 거에 대한 오늘 입장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이런 거 좀 만류하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셔터를 좀 밀었던 건 있지만은 그게 이제 파손이 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파손이 조금 됐지만은 물리적인 파손이 있었지만 경찰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경이 아니라 정경은 지금 없어졌죠. 그냥 아예 그 경찰들도 일반 경찰분들이 일반 경찰들이 했고 사실 평화적으로 보였어요.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막 이 나팔을 불고 시끄럽긴 했지만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에 가까워서 분노에 비하면 그 분노 지수에 비하면은 그렇게 아주 혼란한 집회는 아니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 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어제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와서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라는 말도 했을 겁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비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비명계 의원들하고 얘기하는데 비명계 의원들은 저한테 와서 야, 윤희야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듣기는 충분히 가결이 된다. 비명계들은 저한테 와서 하는 게 봐라. 그래도 가결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자, 뭐 앞서서 이제 권칠승 대변인, 정청래 의원이 전 가결한 의원에서 굉장한 비난, 그리고 뭐 이거는 가결은 해당 행위다. 당이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의원들은 이거는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는요,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 통상, 뭐 좌장, 뭐 이렇게 꼽히시는 의원인데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썼는데 오늘 SNS에 올린 글이 이래요. 검찰의 당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 협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해당 행위자라고 나와요.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신과 협잡을 벌인 해당 행위자 용서 안 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오, 이거. 조승현 부위원장. 심판을 하려면 누구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당에서도 뭐 색출한다는 얘기 나오고 지지자도 색출 얘기 나오는데 이거 가결표 색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당원들이 추론할 뿐인데. 그 추론을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심판한다는 거는 뭡니까? 뭐 징계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해당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두 친명계 의원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가결표는 그거와 다른 길을 갔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색출이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앙된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격앙된 분노라든지 이런 걸 좀 눌러놓고 감정을 좀 배제해야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고.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게 지금 수습을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색출 얘기를 꺼낸다 이런 지적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또 당원들을 대변하는 얘기인 거죠. 당원들이 정말 분노했거든요.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금도를 이번에 넘어선 거죠. 적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먹잇감으로 줬다. 이게 당원들 정서고.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 표현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그거는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표현은 조금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들의 지금 분노를 좀 반영한 저 워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당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JP 모건이 유명한 투자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럴듯한 이유와 진짜 이유. 당을 위해서 방탄 정당의 오명, 굴레를 벗어나기 이거는 명분이고요. 그럴듯한 이유 있고. 김종민 의원은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명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헤게모니 싸움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정당 안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당 지도부는
그런 분노를 누르고 예, 예. 좀 진정시킨 다음에 예. 합리적인 판단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당원들이 다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정당이고 예, 예. 선거나 아니면 경선에 있어서 당원들이 다 판단하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지도부는 화합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해당 행위자를 뭐 찾아 징계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사실은 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라는 취지로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결표를 던졌던 분이라고 해서 뭐 색출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비밀 투표였고 그걸 규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양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해당 행위자를 찾아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갔을 경우에는 더욱더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의원들의 같은 생각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 무슨 색출 이런 거 하다가 더 혼란에 빠진다 이거 걱정하는 목소리 있었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체포 동의안이 처리됐다고 구속이 바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리고 체포 동의인 동의를 받고 그리고 또 심사를 받고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인데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다가 46%, 부당한 탄압이다가 37% 조금 앞서요. 정당한 절차 보니까 오차범위 좀 벗어난 상황에서 정당하다는 영장 청구가 이 의견이 많고요. 그럼 다음은요. 이 정치 성향별로 좀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일단 맨 아래가 진보거든요. 진보 쪽에서는 역시 이제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정당하다고 보는 게 뭐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긴 양쪽 끝이니까요. 근데 가운데를 좀 보겠습니다. 중도죠. 중도가 사실은 비중이 제일 많고요. 특히 뭐 수도권 서울은 항상 중도가 많다라고 표현되는 곳 아닙니까? 중도에서는 정당하다는 게 5%포인트 좀 앞섭니다. 요거는 5%니까 요거는 오차 범위 안쪽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절대적인 이 숫자는 중도에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오고 부당하다는 건 그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예.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뭐 색출하자 심판하자 이것도 너무 격양돼서 한 거지 이거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박성준 대변인도 민주당 대변인도 이거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친명으로 핵심으로 꼽히신 분들이 혹시 이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한테 응징을 하라는 허가를 내준 셈이 아니냐 혹시 또 이건 그쪽에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신호를 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그러한 면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민주당이 뭐 진보다 보수다 정치 여야를 떠나서 과연 지금 앞에 갈아놓은 이재명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참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협잡이다, 배신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은 과연 이 문제를 쉽게 또 현명하게 슬기롭게 협잡 해결할 수 있다. 배신이면 완전히 적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냥 대립과 갈등 아예 적이다라는 것이죠. 진실은 필요 없다. 정직도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는 팬데믹 정치의 전형적인 부정적 영향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훌리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 지도부가요. 팬덤 지지층, 소위 말해서 계획의 딸, 개딸들 분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예. 그러나 당 지도부들이 이러한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팬데믹 결합으로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자와 당 지도부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지자들이 불이라고 이야기하면 당 지도부는 그 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고 슬기롭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잃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응답이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비명계 소위 가결 투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협소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의 목이 말라서 이기적인 형태로 정치적 실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어떤 본질이냐면은
사법 리스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단식이 들어갔습니다. 예. 또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부결 요청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김종민 의원이 비록 비명이라 할지라도 예.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과 약속이 우선이고 이 상태에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데 과연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원색적으로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두 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 비명, 진명 약간 뭐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 이 본질이 무엇이냐 두 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르게 지금 해석해 주셨고요.